친구들이 그 웹툰을 만들 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주인공을 어떤 사건에다가 툭 하고 넣어 버려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친구들이 작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인제 재미있는 장면으로 집어넣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를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저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서 내가 잘 진행이 안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빌드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고 어떻게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땠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 이렇게 이전에는 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품 안에 충분히 보여줘야지 되는데 얘를 어디에다가 넣어야지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장 구분 용지를 한 번씩 우리 친구들이 해 봐야지 돼요. 칸들을 좀 늘려가면서 친구들이 요걸 한번 넣어 보세요. 잘 되잖아요. 좀 이렇게 익혀지잖아요. 얘를 가지고 친구들이 나중에 그 콘티 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콘티를 짤 때 아까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요걸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 오프닝 이미지와 주제 명시까지가 그리고 설정까지가 그 웹툰에서 1 화, 2화 들어갈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 분까지가 2 화라고 치면은 110 분이다라고 하면 얘가 몇 화가 나올 것 같아? 그냥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2화 나오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한 시즌 분량이란 얘기예요. 1년 연재를 하는 게 50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뭐 이렇게 쪼끔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얘를 20 화, 25 화짜리, 24 화짜리 그 웹툰 한 시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설정까지 2 화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폭제에서 토론까지가 한 1화 정도 들어가고 이막 진입하기 전까지가 한 4 화, 5화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웹툰에서 흐름이라는 걸 놓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짜 놓지 않고서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재미있다가 재미있는 거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건이 팍 터지고 그게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작품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거든요. 제가 그 스토리 작법이 중요한 이유, 왜 스토리 작법들을 인제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늘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잘 먹히더라. 그러면 잘 된 영화들을 분석을 했더니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서 나온 것들이 이런 작법서거든요. 사실 그 AI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인제 AI 우리 시대의 AI지만은 사실은 이 스토리 작법서라는 거는 사람이 이 많은 데이터들을 포괄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 나온 그런 결과치인 거거든요, 그 작법서가. 그 잘 나가는 작품들은 '이렇게 작업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여기에서 바로 자기 작업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내가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작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화면 연출이라든가 앵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배울 것들이 다르거든요. 공포 영화에서 쓰이는 앵글과 로맨틱 장르에서 보여주는 앵글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어드벤처 그리고 인제 판타지 좀 공상과학 그런 SF 같은 앵글도 굉장히 달라요. SF는 웅장함을 표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버드 아이 샷이라고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런 샷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아바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면 웅장한 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 공포 영화는 좀 아래에서 보여주는 앵글이 많아요. 밑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앵글. 그래서 친구들이 이후에 카메라 연출 그러니까 장면 연출을 좀 그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작품을 가지고서 디즈니나 픽사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법이 거의 퍼펙트하게 맞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면 또 그 디즈니나 픽사는 아이들 대상의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꼬는 그 시나리오를 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완전히 정직한 그런 플롯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지 않아도 되고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라고 그냥 그 시간 순서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친구들이 내 작품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뭐 절망의 순간이 빠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기폭제가 빠져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빨리 '아 여기에서 뭐가 넣어 줘야지 되겠구나.'라고 하고서 블럭 끼워 넣는 것처럼 그 에피소드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110 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친구들이 이거를 2 화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2 화가 딱 여기 중간에서 1 화, 2 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 딱 1 화면은 여기 재미와 놀이 막 한참 신날 때 끊을 수 있어. 그리고 2화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그 장기 연재로 갈 것인지 단편으로 갈 것인지 그 상관없이 이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50 화다 24 화다 그러더라도 매 화마다 작은 에피소드들의 기승전결은 있어 줘야지 돼. 전체의 흐름과 그 안에 쪼끔씩의 그 에피소드들의 기승전결 그런 갈등들은 조금씩은 있어 줘야지 제일 재미있는 작품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독자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요 장부분은요. 전체적인 내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물 같은 경우는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캐릭터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그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지 검증을 해야지 되거든요 특히. 고증도 잘 하셔야지 되고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작품에 내느냐를 보고 싶으면은 영화 진짜 많이 보셔야지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했더니 45 장이 나왔어요. 제가 그 샷별로 중요한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인제 지금 분석을 해본 거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얘를 다 분석을 하면은 아까 그 세이브 더 캣처럼 또 여기서 기폭제가 어디에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얘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놨더니 이렇게 보이는 그 앵글들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배치가 그 카메라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 어떤 배경이 나와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작품에다가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어떤 장면을 넣어야지 되는지가 그냥 다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에 따라서 이 화면을 쓰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얘도 지금 그냥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냥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거의 카메라가 그 정면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이 앵글이라든가 로우 앵글 같은 거는 잘 쓰지가 않아요, 얘는. 정말 정직하게 뭐지? 그 아이 레벨에서 촬영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어떤 나레이션을 할 때 이게 저기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 별그대? 혹시 별그대 보셨어요? 그 도민준 나오고 걔가 인제 서재에서 맨날 저렇게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떨 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다 보여주기에는 좀 지루할 때 그냥 나레이션으로 그냥 깔아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웹툰에서는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하지가 않고 그냥 그 자막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막으로. 여튼 그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씬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당연히 지금 "나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여기에서 보여줬는데요. 거리가 나오죠. 요렇게. 거리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전단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니어 인턴을 찾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중년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역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실버 로맨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제 그 사별을 하신 분들도 많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할아버지는 뭔가 되게 잘 알아듣는, 그러니까 뭐 AVI 파일을 사용을 하세요 막 그러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내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느끼고 있고. 근데 이분은 어려운 얘기는 전혀 난 상관없고 그냥 "우리 밥이나 먹자. 데이트나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막 되게 귀엽다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제 로맨스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만은 인제 "우리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막 그러고서 인제 갔어요. 근데 인제 할아버지가 지금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인제 첫 도입부예요, 도입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입부에서 그 어쩌다 로맨스 거기에서는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세상은 정말 살 만한 곳이 아니야. 로맨스 따위는 없어." 그리고 사무실에서 좀 홀대받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했잖아요. 여기 인턴에서는 그 할머니가 그런 역할들을 해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그 할머니의 그 대사 안에서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 인턴 그 전단지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는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라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카메라가 나오고 인제 이게 인터뷰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도 보여줄 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롱샷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배경을 그려 줘야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여성분의 뒷모습을 쫓아가면서 이 전체적인 회사를 한번 쑥 훑어보는 거죠. 웹툰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는.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어떠한 패션과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분위기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기 초기 설정에서 분명히 딱 보여줘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여자 주인공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의 흐름이고 앵글이고 인제 웹툰에서의 연출에서 인제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엮어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애니메이션도 쓸 수 있는 거고 얘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배경에 방안이고 그리고 등장 캐릭터는 누구고 그리고 행동 대사 단어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대략적으로만 넣어 주면은 이 영화의 그리고 이 웹툰 작품의 흐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짚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글을 그냥 쭉 하고 쓰는 그런 연습은 많이 했어. 그쵸? 이야기를 만들 때 노트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글을 메워요. 메워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정리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건은 일어났는데 '얘가 왜 이런 사건이 났지?' 나도 그 전해를 뒤져 봤는데 이런 사건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고양이를 구하라 세이브 더 캣의 그 양식을 따라가면은 15 개만 나누어 줘도 얘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더 분석을 하고 집어넣으면은 전체적으로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화하는 친구들이 거의 1년 잡고 공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좀 가지고 와서 친구들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기는 해요. 해 보시면은 되게 아마 요령이 생길 거예요. 요령이 생기실 거고 요즘 혹시 웹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거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웹소설은 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노트에다가 적는 그 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글을 나중에 웹툰으로 풀어냈을 때 그 분량에 딱 맞춰 가지고 얘가 나오나요 컷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글을 쓰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화수를 나눠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야지 되는지 설계를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한 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 웹툰을 개발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부분을 맡아서 해줄 작가를 지금 제일 많이 찾고 있어요. 전독 씨라든가 나 혼자 레벨업 걔네들도 다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웹소설이 재밌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웹소설이 먼저 대박을 쳐 버리면은 '아 얘는 분명히 웹툰으로 해도 재밌을 거야.' 그리고 웹소설을 보면서 '이거 웹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바라는 그런 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팬덤을 유지한 상태에서 웹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분야가 지금 그 웹소설을 웹툰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콘티 작가를 찾고 있고요. 그림 작가도 지금 상당히 모자란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작화도 늘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SNS 하라고 그랬죠. 계속 업로드하고 계신가요? 하셔야지 돼요. 그거 홍보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그를 항상 붙이세요. 뭐 로맨틱 코미디다. 그리고 로판 해시태그 꼭 붙이시고 로판 아니면 로맨스, 웹툰, 웹소설 뭐 그런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태그를 보고서 치고서 그 작가들을 서치를 할 수가 있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지 되는 해시태그를 항상 붙이면서 작품 홍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아마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 그림 스타일들을 보고서 작가들을 컨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그런 그림체,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그림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림체를 어떻게 좀 내가 개발을 할지 그런 것들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되고 사실 그거는 캐릭터 디자인 수업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캐릭터도 어떻게 뭐 이걸 2D, SD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극화체로 그릴 것인지 그런 시간에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건데 제 시간에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스토리를 기획을 잘 해서 연재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